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스가 나왔죠. 러시아가 지금 대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의 불안이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첫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사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희 뉴스 계속 보고 있었는데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는 프리고진이죠. 그렇죠. 바그너 그룹에서 대반란이 좀 일어났습니다. 일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보시다시피 23일 오전 11시에 이제 시작이 된 사건인데요. 네. 하루 만에 300km를 800km를 지금 돌진을 해서 네. 그 인근 그러니까 이 수도의 200km 전방까지 지금 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루에 800km. 경부고속도로가 422km입니다. 어머나. 그걸 800km로 하고요. 네. 탱크는요 72km, 시속 72km를 못 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준비가 된 부분들로 갔고 네. 이런 부분들이 들키지 않고 나왔다는 부분들이 사실은 푸틴이 말하는 완전한 통제를 진짜로 완전히 벗어난. 네. 그래서 이제 얘기들이 지금 많은 거죠. 말하신 대로 요리사고요. 푸틴의 요리사라지만 원래요 이 사람은 핫도그 장사하시던 분이에요. 아 정말 이 네. 인물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네. 계속 옆에서 최측근으로 이제 하고 이분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그너 그룹이라는 걸 네. 이제 만드는데 이게 용병 그룹인데 독일에 있던 사람하고 같이 하고요. 왜 바그너냐 하면요. 네. 이 사람이 히틀러 추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제일 좋아하던 음악가 바그너 이름을 따서 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충돌을 벌이는데 러시아의 그 정부군이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를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 많은데 굉장히 지금 이런저런 데 있어서 러시아랑 많이 도우면서 사실 진짜 오른팔 이상의 그런 활약을 했던 부분인데 네. 삐졌죠, 요번에 많이. 왜냐하면 자기네가 하고 있는 바흐무트에다가 일단 러시아산 소위 말하는 로켓이 지금 막 날라왔거든요. 네. 아니 그럼 나를 지금 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삐진 겁니다. 네. 거기다가 특히 이제 이번에 국방장관 해갖고 이제 오성 장군으로 올라간 또 최측근 중에 한 사람하고 불화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얘기가 뭐냐면 왜 우리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답답하죠. 예, 그다음에 하나를 보고서 굉장히 지금 화를 낸 게 뭐냐면 5만 명의 바그너의 그 네. 용병들이 들어갔는데 2만 명이 죽어요. 근데 러시아 정규군이 전체 다 사상자를 합하면 6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안 해주냐.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러시아 국방장관하고의 어떤 불화설이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지만 왜 나를 몰라주냐. 내가 네. 다 이거 한 건데. 그렇죠. 등등의 내 공을 몰라준다 이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실 4월 17일 날 네. 이 프리고진이 뭔 발표를 하냐면요. 종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이게 일단 어떤 일련의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푸틴도 2월 19일 날 종전할 수 있다는 거를 국정연설에서 한번 비쳤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의 이런 어떤 종전에 관한 얘기들이 나온 끝에 이제 이제 실력 행사를 지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이 모든 이제 언론들이 이제 받아쓰는데 공통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이 이 푸틴의 아주 말기는 아니더라도 네. 푸틴 이 지배의 마지막 챕터인 것은 분명하다. 이걸로 꺾이냐 마느냐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이 이제 나와서 하지만 사실 1991년도에 네. KGB 완전히 자기의 완전 호위 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쿠데타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거와 유사하다. 또는 푸틴은 이게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할 때랑 똑같다. 네.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오면서 가는데 과연 이제 이런 이동 동선과 모든 거 그다음에 이런 정황 하루에 800km 간 거 못 막은 거 이런 것들 다 합쳐놓으니까 결론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때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이제 빠르게 이것이 종전이 돼서
이제 정상으로 노멀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데 하여튼 두 가지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들고 가야 됩니다. 푸틴의 완벽한 통제라는 부분들은 네. 이제 무너졌고 이제 그것의 여파로 사실 푸틴이 우리가 예측 못한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충격을 줄 거냐 말 거냐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가 또 러시아의 대선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그다음에 또 지정학적인 것들이 얽혀 있고요. 사실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세계 공급망이 와야 되는데 아주 뭐 중심에 서 있던 부분들이라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뭐 우리의 귀추를 주목드립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9일, 4월 17일 날 종전이란 얘기가 항상 나왔었어요. 네. 두 번 나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가 움직였냐면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지금 비트코인을 잘 보고 있는데 그때만큼 이렇게 상승률이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진짜로 뭐 그때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종전을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우리가 추측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비트코인과 희한하게 연결이 돼 있는 종전이라서 한번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상자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종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푸틴의 마지막 챕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바그너 그룹이 지금 돌진하다가 철수를 하긴 했지만 지금 푸틴의 장악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생기게 그렇죠.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종전이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종전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발발 500일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어떤 변곡점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자, 이것을 사실 가장 지금 뭐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는 졸렌스키 이제 대통령이겠죠.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각국의 이제 응원의 어떤 뭐 무기라든가 고물자에 대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 지금 F-16 전투기 하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좀 주라. 이것은 호재다, 기회다. 우리가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갈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푸틴이 이러면은 자기의 이미지에 굉장히 데미지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부 결속을 하고 내년도 선거에 이기려 그러면 어떠한 도발을 할지 특히 이러면 대규모 위력 행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떤 소위 말하는 돌발의 가능성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건 러시아가 이럴 때 핵무기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를 쓴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 진짜로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는 그 개연성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해외 여론은 조기 종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가 떨어진 상태에서 전쟁을 한 거는 그건 또 필패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죠. 요번에 어떤 원인은 자기 측근이 제공을 한 거단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사실 자기 측근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못 다스렸으면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기 맞아요. 때문에 가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모두 지금 증시라든가 이런 금융계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갑자기 소강 상태가 됐잖아요. 네. 불확실성이 안 없어진 상태에서 소강 상태는 거죠. 뭐가 터질지는 모르니까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미국이 이제 장이 다시 열리고 이러면 반응이 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그냥 조용한 게 더 지금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종전이라는 말보다는 푸틴의 다음 행동이 뭐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네.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종전을 먼저 얘기하기는 일단 푸틴의 입장은 굉장히 지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서 종전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자기의 이미지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네.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무엇인가가 지금 뭐 전체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귀추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 세계는 지금 푸틴의 다음 행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전쟁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글로벌 전반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나면서 유가는 상승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근데 이제 전망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은 국제 유가 이제 변동성 확대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70불대에 잘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을 건드릴 것인가 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장이 이제 다시 쓰면. 근데 곡물 가격은 29%까지 지금 오른다가 이제 뭐 중요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스토프주 지금 아까 점령했던 주가 전체 이제 뭐 우크라이나의 2대 곡창 지역입니다. 네. 그럼 거기가 이제 맥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미래 수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시겠지만 선물이 뭐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6월 23일 날 네. 지금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냐? 10에서 10%, 15%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 등락이 이제 계속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금융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시장의 혼란과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불확실성이라는 뭐 최대의 악재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 그다음에 달러, 그리고 금, 엔화 네. 매수세가 굉장히 주말을 통해서 증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안전 선호인데 네,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서 어떤 이 다른 현상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주식시장이 좀 뭐 떨어진다. 오늘은 우리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들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 때문으로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전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툭 튀어나오니까 매도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흔들리는 거지 결국 이게 주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한적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사태가 과연 2, 3일 내에 진정이 될 거냐? 네. 진정이 됐다고 봐야죠. 왜냐면 그렇죠. 뭐 벨라루스 네. 대통령이 이제 뭐 다 뭐 이렇게 중재를 잘 했고 지금 뭐 미국 첩보기관들에서 얘기는 벌써 이거를 일으킨 주범은 아프리카에 갔을 거다. 아프리카에서 용병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걸로 갔을 거다. 그러면 이제 안정화된 거거든요. 일단은.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너무나 주가의 흐름을 여기다가 뭐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며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공급난이라든가 원자재, 곡물 이런 것들의 변동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 전가를 여기에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뭐 원자재나 에너지 또 이제 곡물과 사료주들은 저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인플레하고 전쟁하는 게 모든 이제 세계 정부의 지금 숙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냐마냐는 마지막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초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장기화 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제 개인적 판단은 일단 빠르게 지금 뭐 중재를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푸틴 성격이라면 네.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법적 뭐 제소를 한 부분도 지금 취하를 했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들이 바로 오는 것보다는 조금 서서히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전 세계가 인플레하고 좀 싸우는 중에서 이런 뭐 어떤 전쟁 중에 있을 때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길어지던 짧아지든 간에는 한 번은 변곡점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재 뭐 아까 말씀드린 원유라든가 이런 네. 곡물까지 보면은 일단은 빠른 움직임보다는 장기적인 숙고가 지금 필요한, 그래서 일단은 뉴스에 움직이셔도 이 부분들은 괜찮기 때문에 현재 급하게 여기에 휩싸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이런 뉴스를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종전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섹터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재건 관련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원장님? 지금 뭐 굉장히 좋았죠. 상한가들 네. 많이 치고 굉장히 지금 뭐 급등을 했고 급락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만 이게 왜 그랬냐면 6월 15일 날 영국 런던에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뭘 네. 했냐면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2차 회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게 빠르게 그러면 수주를 가자. 그러니까 제2의 마샬 플랜을 유럽 뭐 재건 플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한 네. 1,200조.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수주 쟁탈전을 갈 거고요. 근데 여기 이거보다는 어디에 반응을 했었냐면요. 네. 이번에 블링컨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갖고 뭐를 얻어냈냐면 사실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을 해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중국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대러시아 무기 지원을 철회하겠습니다. 요게 나왔거든요. 엄청난 발언이네요. 예, 엄청난 발언이 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지금 뭐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이 바로 그러면 재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금 눈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재건주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 하나도 없잖아요. 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테마주적인 그런 성격이 너무 짙다. 네. 그렇다면 급등 급락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봐서 본격적인 수주 진행 이후에 투자를 하시면 좋은데 미국 발로 네.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하고 잠깐 제가 통화를 했는데 네. 뭐를 기준으로 해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어떤 말인가요? 루블화의 환율에 따라서 일단은 방향성을 봐라. 네. 지금 루블화의 강세냐 절세냐 그다음에 크림 전쟁 때 최고치에 올라온 거에 지금 아직 못 미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루블화가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로 가면 네. 일단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팁을 준 게 루블화 환율을 좀 자세히 보고 있어라. 그래야 방향성이 나올 거다. 네. 뭐 그건 맞습니다. 그럼 루블화가 이제 환율이 높아지는 건 루블화가 이제 약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러시아의 지금 뭐 경제가 그렇게 그닥 좋지 않은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럼 종전이 빨리 올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루블화의 환율의 동향가 최고점을 한번 넘어주면은 굉장히 위험 선호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이 가능하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종전이라는 이 키워드가 나오면 네. 꼭 암호화폐가 움직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혼합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